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제 기초 특강을 좀 했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교육과정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영역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자,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심화과정 공부를 하는데, 심화과정에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찾아야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또는 나왔던 것들 또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학 여러분들이 우리 기초과정 때 뭐 많은 거를 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초과정에는 교육학이 이러이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관돼 있습니다. 자, 그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구나. 자,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정말 요건 정말 중요하니까 요 사람 정도는 꼭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지난 기초 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도 다시 심화 과정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조금이라도 복습을 하죠. 복습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원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필요하고 똑같은 내용을 폭을 좀 넓게 깊이를 조금 더 깊게 요렇게 학습하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 과정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심화를 하느냐 상관없어요. 지금은 또 다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교육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잘 용어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도 처음 만나면 낯설고 좀 이렇게 좀 껄끄럽게 느껴지지만 자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낯설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교육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밀접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학창 시절 때도 교육을 했고 지금도 교육 어떤 현상 속에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과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주변에는 늘 교육이라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학문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학자들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모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자, 제가 이제 교육 과정부터 한번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교육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맨 뒤편에 있는 교육의 이해부터 보는데 그거나 교육 과정부터 보나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육학은 주로 다른 여러 영역 중에서도 학교라고 하는 어떤 공간 있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은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겁니다. 그 매뉴얼 같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또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왜라는 거죠. 왜? 교육을 왜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르칠 내용이 무엇이지? 그 내용을 어떻게 선정된 거지? 어떻게 조직된 거지?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또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방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주로 일반 다른 교육 현상과 달리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학생들도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학 자체가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크죠. 다른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는 해요.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주 핵심이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평가를 받지만 주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평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걸 전부 다 교육 과정에다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이해하는데 훨씬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맥락하에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먼저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요. 이거를 통해서 교육학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과정 때 했던 것들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강의를 꾸준히 심화 강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여러분들 우리 기초특강 때는 좀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얇게 해서 이제 신박한 제가 이제 그 신박하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제목은 제가 이제 신박사이기 때문에 신박사 아래태 교육학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심화 과정 때는 그거보다는 좀 내용이 많아야겠죠. 시험에 대비도 해야 되고 어디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필요해서 교재가 조금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두껍다고 해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 또 내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신명 아래태 교육학 요렇게 해서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다 안내가 되겠지만은 내용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전반적인 틀, 이 틀은 거의 그 이제 기초 특강에서 했던 거랑 틀은 같아요. 틀은 같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살짝 뽑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말 그대로 이제 처음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부터는 그 내용이 살을 좀 붙여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두 가지 말고 세 가지, 네 가지까지 더 포함해서 내용을 넣어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출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두꺼운 거를 다 일일이 제가 읽어주면서 여기 어떤 이럴 시간은 없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좀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심화 과정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 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덧붙여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적든지 또 여기 교재 뒤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꼭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고 기초 때 그다음에 또 심화 때 심화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할 텐데 문제풀이는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한 10년 정도에 나왔던 국가직 지방직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초 때 심화 때 강의 때 이 얘기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최근 5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물망이 점점 이렇게 촘촘해지죠. 그걸 이제 정교화라고 하는데 자꾸 정교화 시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했던 우리 저 기초 특강 때 했던 교재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쭉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고 별 표시도 한번 해보고 밑줄도 그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완성이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이제 나머지 시간 메꾸는 거는 나의 작업이야. 그리고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좀 공부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이게 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질의응답 같은 거 시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목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제목만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고 가볍게 키워드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카페 운영할 때 보면 이제 신박교육연구소라고 이제 있으니까 신박교육연구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질의응답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르는 건 내용이라든가
또 기타 질문 같은 거 있을 경우에 다음 카페 여기 오시게 되면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들하고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훅 넘어가는 겁니다. 심화 과정 때는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육 과정 하는 거는 이제 기초 때 얘기를 했죠. 교육 과정은 하나의 어떤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 매뉴얼 책자라고 보시면 돼. 자동차를 사도 책자가 주어지고 가전제품을 사도 책자가 주어지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은 뭐 자세하게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 책을 보면 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정비까지 아는 건 아니죠. 운전이면 운전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런 거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뭘 가르치지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해서 이 무엇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해요. 뭘 가르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이제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참고 자료예요. 교육 과정이라는 범주 안에서 볼 때는 교육 과정에 관련된 참고 자료, 수업 자료인 거죠. 일종의 그것도 이제 교사하고 학생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매체로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전체적인 걸 보는 국어, 영어 특정 교과가 아니죠. 임용고시 보면 특정 교과에 관련된 시험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학교에서 많이 쓰이죠. 다른 데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한다. 교육학은 주로 주 대상이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매뉴얼에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여러 교과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교과들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인데 그 지식을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리로 거기다가 했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뭘 가르칠 것이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왜 가르칠 거냐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해가지고 여러분들 뒤쪽에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기초 때 이 사람 외우라고 혹시 했었죠? 타일러. 이 사람이 100년 전쯤이죠, 거의 100년 전쯤에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을 이제 개발을 할까라고 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지식들을 이걸 어떻게 선정해야 되지? 무엇을 선정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바로 그때 이 타일러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수히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교과목 안에다 넣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학생들을 다 가르치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할 때 그렇다고 뭐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도 아니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때의 기준을 선정의 기준을 예를 들어 한 5가지 정도 얘기하고 그 선정된 걸 가지고 가서 봐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좀 차곡차곡 쌓아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학년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하지? 뭐부터 가르쳐 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거죠. 거기에 관련돼서 조직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들을 이렇게 짜맞춰 가는 거 있죠.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에 관해서 원리를 또 3가지 정도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건데 이거는 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방향성만 얘기를 하고 깊이 있는 얘기는 어디서 얘기하느냐 우리 교육 과정 파트 말고 이 다음 파트 있죠. 큰 파트에 가면 교육 방법이라는 파트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있죠. 바로 그쪽 분야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만 이야기해주고 그 교육 방법 및 교육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은 이렇게 이런 방법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그때 거기 가서 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의 어떤 방법들 또 이제 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면은 참 학생들이 공부가 잘 될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들의 구체성 있는 것들이죠. 이걸 학습을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도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쪽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 얘기, 그 다음에 또 교육사 이런 데 가면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선조들이지, 우리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왔을까? 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경쟁도 하고 저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대략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만 얘기해요. 방향성만. 왜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는 이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교육 과정에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하겠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추구하는 인간상이 뭐냐.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인간상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별표시한 건 시험 문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요런 거 별표시 해두고 인간상 별표시하고 요런 거. 그 다음에 핵심적인 역량이라는 게, 역량은 뭐냐면 이런 인간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부여시키면 될까 학교는. 그래서 그거를 역량이라고 이런 용어를 썼어요. 교육 과정에는 총론이라는 게 있고 강론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총론을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 표지에 저기 우리 교육 과정에 목차에 보시면 한국의 교육 과정이라고 있죠. 맨 아래쪽에 거기에 이제 총론적인 내용을 2015 개정교육 현재의 교육 과정은 이제 그대로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좀 실어놨거든요. 그래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각 교과별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별로 이제 교육 과정이 또 있어. 또 있는데 거기에는 또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총론에서는 이렇게 역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상은 한 4가지의 인간상을 얘기하고 역량은 한 6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이거 중요해. 요것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요것만 이제 확실하게 잡고 나가면은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에 그래도 이제 눈이 확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봐주세요. 이것도 좀 봐주셔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기본을 탁 틀어버리면 그 틀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살만 붙이는 것들이고 약간씩 달라지는 것들만 제가 탁탁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의미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구성 요소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제목만 한 번만 더 짚어드리는 거죠. 교육과정에는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다. 목표라는 건 뭐죠?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딱 표식이 보여. 그래서 이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기르려고 하는 뭐 행동 특성이다 이런 말도 하죠. 조금 말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원래 목표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인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신체적 다른 말로 이거를 뭐 심리 운동적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리 운동적 이렇게 길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심동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좀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머리만 똑똑해서는 안 되는 거야. 머리만 똑똑하면 안 되고 착한 심성이라든가 태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정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때 그 몸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꼭 몸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조작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수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길러주자고 하는 게 학교 교육이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전인교육이라고 해요. 전인교육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전인이에요. 한쪽만 너무 머리만 똑똑하고 마음이 막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학교는 이런 전인을 길러주고자 노력하는 게 바로 학교 교육이죠. 그래서 이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용이라는 거는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선정 타일러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일러가 얘기한 것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조직도 마찬가지야. 요 선정, 조직, 요거는 지금 우리 교육과정 공부할 때 이 얘기가 나오고 이 교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교수 방법이라든가 교수 자료 정비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다음 영역 있죠.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있죠. 여기에서 얘기를 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쪽 방향입니다. 방향성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 요 제목들 꼭 챙겨두시고, 그렇죠? 제목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학습 경험, 교수 학습, 교육과정은요, 일단은, 학습 경험이라는 말도 써. 아까 내용이라고 했었죠. 내용. 그 내용은 가르칠 내용이잖아.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죠. 그 배워야 될 내용은 주로 이제 교과목이라고 하는, 이제 교과목, 여러분들 왜 사회교과, 뭐 과학교과 이런 거 있죠. 그 교과목 안에 주로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학교는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 교과목 시간 말고도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 뭔가 이렇게 말을 해보고 노래를 불러보고 이런 것들은 교과목의 지식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뭔가 활동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다 뭐죠? 경험이잖아. 그래서 이걸 학습 경험, 학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지적, 정서적, 신체적 모든 경험 이런 거를 학습 경험이다라는 말을 써. 이것도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요소예요. 교수 학습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라고 했죠. 지난번에 교수는 가르치는 거고 학습은 배우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이 뭔가 선생님이 티칭을 하면 학생들은 러닝, 즉 학습의 과정이 일어나죠. 이것도 넓은 이제 교육 과정의 범주에서는 다 하나의 구성 요소인 거예요. 얘만 따로 떼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그게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쪽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이 뒷받침이 되냐면 교육 심리학이라고 있죠. 그런 이론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 모든 교육학 영역들은 다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또 학습 결과라는 건 기르려는 행동 특성과의 일치도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이 학습 결과는 아까 전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를 그대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 친구가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으면은 공부한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흔적을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해 보면 아, 이 친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지 못했구나.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뭐 중요하다고 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좀 방법을 바꿔야겠네. 교수 학습의 어떤 그 퀄리티라든가 방법 같은 경우를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네. 개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게 평가예요, 평가. 그걸 다른 말로 그냥 결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 정도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한번 보죠. 교육과정 개념 규정을 위한 준거, 일반적 정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이해가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제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혹시 이것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뭐 A, B, C라고 돼 있는데 뭐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교육과정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 문서 있잖아요. 위에 그 계획된 거, 매뉴얼. 그걸 가지고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거를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계획된 교육과정. 주로 이제 우리 2015 개정교육까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고시라고 하는 거고 국가에서 알려준 거예요. 약간 좀 법적 성격이 좀 강하죠, 조금.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으로 그게 그 매뉴얼이 시도교육청으로 가면 시도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지역에 맞게끔 약간 수정을 해요, 조금. 그거를 이제 지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썼어. 그리고 그 지침이 다시 이제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면 학교는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 그대로 하면 안 돼. 학교마다 다 또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동네가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맞게끔 조금 또 약간 수정 변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교육 과정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거를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죠? 종이 안에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된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 뭐 여기서 뭐 여기 C를 예를 들어 계획된 교육과정이라 예를 들어서 뭐 C건 A건 상관없죠. 어느 쪽이나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가지고 얘를 처음에는 얘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잖아. 이거 전부 다 예를 들어 했다고 쳐. 이거를 국가에서 계획을 한 거야. 그렇지. 이걸 계획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 지침, 계획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교육과정을 보고 자, 내가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또 뭔가 짜야 돼. 왜냐면은 학습 지도 계획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만든 또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학교에서 만든 계획하고는 조금 더 구체성을 가져야 되잖아.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할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까? 한 학기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의도했던 그 문서 교육 과정 있죠. 이거하고 똑같진 않아.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 보면 실천으로서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실천. 선생님이 직접 실천을 해본 거야. 그 교육 과정을. 그걸 전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개돼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그대로 다 똑같이 실천하면 되거든. 근데 실천을 해보면 일부는 그 국가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일부는 수행을 하는데 또 일부는 또 약간 좀 그 국가교육 과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 학생들이 좀 수준이 좀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다르다거나 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침 방향은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어. 여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겹치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지. 학교 교육 활동을 해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 실제로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성취도 검사니 또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니 또 졸업 시험을 해보면 학생들이 얻는 결과를 보면 아니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교육이 되는 줄 알았거든. 실제로 또 하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방법을 써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교육 방법을 학생들이 다 수용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성과 산출로서의 교육 과정 이게 실현이 됐다라는 건데 동그라미가 또 이렇게 또 겹쳐 있어요. 겹쳐 있다는 얘기는 국가 교육 과정 있죠. 아까 전에 그 문서 이 문서 교육 과정하고도 요만큼 또 겹쳐.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위 습득이 되기도 하고 소위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야. 의도했던 결과가 요만큼 겹치는 거야. 잘 됐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국가에서 의도한 대로 학생이 뭔가 결과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해봤더니 선생님이 또 해본 거랑 여기서 이만큼이 또 겹쳐. 그래서 이렇게 일부씩 겹치기도 하지만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요거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들이 뭔가를 학습을 했는데 그거는 국가가 이렇게 어떤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직접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하얀 부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더라.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문서, 실천, 성과 요 세 개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 의도되지 않은 산출.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얀 부분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 빗금친 부분들은 다 의도가 된 거야. 국가가 의도하거나 선생님이 의도하거나. 근데 의도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된 거야. 일종의. 학습이 됐다는 거는 학교는 그런 계획을 짠 적 없어. 선생님이 그렇게 한 것도 없어. 근데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운 거야. 뭔가 배웠는데 그게 바로 의도되지 않은 산출로서의 교육과정. 뭔가 교육과정이 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 있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그래서 그거를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얘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에. 요 개념만 정확히 보세요. 뭐라고요? 의도. 이 중요한 말이죠. 의도되지 않았어. 의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계획되지가 않았어요. 계획. 계획이나 의도가 없어. 계획이나 의도가 없는데
학생이 뭔가가 학습이 된 거야. 산출이 돼버린 거야. 근데 원래 학교라는 곳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배려하고 문제 해결할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서로 간에 뭐 따뜻하게 뭐 존중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 학교가. 그런데 졸업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학교가 싫어. 뭐 친구가 싫어. 뭐 그러니까 싫어하는 감정. 그다음에 학교만 되면 뭔가 불안해하고 이런 감정들 또 이런 좋지 않았던 어떤 불쾌한 것들이 학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뭔가 부정행위를 통해서도 잘 사는 경우가 있네 라면서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보면 컨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보면 컨닝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있는 거를 만약에 봤어. 그럼 그게 학습이 될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어딘가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게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 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가 발표한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럼 만약에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을 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좀 생길 거야. 그게 만약에 그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지금 여기는 뭔가 배운 거야, 어쨌든 간에. 그쵸? 좋은 걸 배우던, 뭐 좋지 않은 걸 배우던 뭔가 배웠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 배우긴 배웠다는 거야, 그죠? 계획이나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웠다는 거지. 이게 꼭 나쁜 것들만, 물론 제가 예를, 부정적인 예만 들었지, 긍정적인 예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집단의 규율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칭찬받아서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잖아요. 의지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하얀 부분 같은 경우 학생이죠.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얀 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 학습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이 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 뭐냐? 계획이나 의도가 없는데 뭔가 학습이 됐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잠재적 교육 과정이 어딘가 있었던가 보다. 잠재라는 게 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잠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어디 깔아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잠수함이 잘 안 보이잖아. 그렇듯이 뭔가 잠재된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걸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만 보고 학교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됐는데 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의도가 돼 있어. 동그랗게 다 의도가 돼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여기가 동그라미 돼 있고 여기 A가 선생님이 직접 실천을 했어. 근데 이거를 다 했는데 불구하고 원래 여기가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혹시 뺀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다른 말로 그냥 한자어로 이렇게 배제로서의 교육 과정인데 혹시 빼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원래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해서 뭔가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이제 저기 조금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조금 사회가 조금 좀 그 뭐랄까 조금 힘들었잖아요. 조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정부가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는 뭔가 이렇게 표현 같은 게 좀 이렇게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민주시민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옛날부터 있었거든. 그러면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질, 기본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좀 약간 비판적인 것도 있어요. 민주시민은 원래 비판적인 것도 있잖아. 비판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야기도 하고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을까? 약간 좀 분위기상으로 하기 어렵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배제를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뭔가 하나도 없는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배제시켜서 없어진 교육과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쪽 관심이 아주 높아졌어. 그래서 얘네 둘이 별도로 우리 내용이 있죠. 거기 내용을 또 보겠지만은 요거 체크 꼭 해두셔야 돼. 응? 자, 그리고 봅시다. 이제 또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 이런 원리 있어. 꼭 읽어보세요.
교육과정 논의의 발달 다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시면 다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타일러 나오죠? 20세기 교육과정 논의의 중심은 바로 타일러였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요것만 별표시하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과정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야.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이게 교육과정이지 라고 얘기해. 그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죠.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 학교에서. 그랬을 경우는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그 매뉴얼에는 목표가 있을 거야. 이 학교는 이러이러한 학생을 길러줘야 돼. 이런 게 있죠. 목표가 뭐냐. 그리고 뭘 가르쳐야 돼. 학습 경험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내용이다라고 같은 표현을 보시면 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는 내용이야, 내용. 내용. 가르칠 내용이지 뭐.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선정, 조직 요거야. 어떻게 선정하지? 어떻게 조직하지? 이거야. 이 타일러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마련해 가는 거. 이게 교육과정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100년 정도가 지금 거의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질문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마지막에 효과성, 여기 말하는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해서 중요한 네 단어가 등장을 하죠. 목표, 선정, 조직, 평가.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씩의 내용들을 이 타일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따르긴 어려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 의견도 맞지만 나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 요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공부한다는 건 무리야. 타일러라는 사람이 가장 전형적이고 클래식한 어떤 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좀 설득력이 있네. 그런 것들 있죠. 바로 그것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무엇가 차이가 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심화 과정에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목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교육사 또는 교육 철학 공부할 때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거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 이 선정이라든가 조직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특히 이 선정과 조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죠.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전달한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제시라는 용어도 써. 제시, 디스플레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방법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교수 학습 이렇게 써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소위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방법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이론들이 이제 매체를 갖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공학이라는 게 있죠. 엄청난 공학은 아니고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하는 공학들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매체 공학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다음 파트 있죠. 그때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이 평가 있죠. 요것도 기본적인 얘기는 교육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한다? 교육 평가라는 파트 있죠.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 뒷받침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계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통계학 시험은 아주 어렵거나 이런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간단한 어떤 그 통계학적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칙 연산 정도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왜 거기다 넣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가 더 난이도가 높아졌어. 간단한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 질문 있죠? 요거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당연히 좋죠.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몇 번씩 읽어주세요. 꼭 여러 번 좀 읽어주셔서 여기 중요한 사람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 다음에 또 등장을 하는데 미리 이거를 그래도 대여섯 번씩 읽어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읽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서너 번 읽어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좀 밑줄을 좀 미리 거놓으시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당장 제가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쭉쭉 읽어보세요. 쭉쭉 읽어보시면 뭐 아마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다른 공부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쭉쭉 넘겨가세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자, 여기 정도서부터 이제 조금 내용을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교육과정의 관점이라고 있죠. 관점은 뭔가 이렇게 보는 눈이잖아요. 일종의 보는 눈을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저쪽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죠. 전통, 클래식한 관점 있죠. 클래식한 관점은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교수 요목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건 교과야, 교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교과. 이 교과. 교과목이라는 게 우리 학창 시절에 교과목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도 있었고 영어도 있었고 이런 교과목들이 있죠. 그런 교과를 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교육과정이야라고 했죠. 이건 예전에 쓰던 그 용어예요. 교수 요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교과라는 거죠. 그 교과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쭉 들어가 있고 내용도 들어가 있고 체계적으로 다 조직이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을 교수 요목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교과로서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육과정을 교과로 보고 이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뭐 허친스라는 사람도 나중에 저기 뭐야 교육 철학 공부할 때 등장을 한번 할 건데 허친스라는 사람도 이제 이거를 옹호했다는 거지. 옹호했다는 거고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죠. 또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말 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교과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야 라고 쉽게 얘기했던 거죠. 적어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사람들 정도만이라도 이건 그냥 허친스라고 해요. 허친스 그대로 썼는데 미국의 이 사람이 나중에 철학에서 공부할 건데 한 번 더 등장을 할 건데 이 사람도 이제 교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소위 주장을 했다 이거죠. 타일러가 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면 요거를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자 경험주의적 관점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봐봐. 조금 전에 1번이 뭐였냐면 전통주의적 관점, 2번이 경험주의적 관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경험이잖아요. 전통주의는 교과였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학교라는 곳은 교과를 통해서 학생이 배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교과라는 걸 통해서 배웠잖아요. 배움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경험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경험이죠, 경험. 이 경험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꼭 교과만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런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생활에 잘 적응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배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의 존재 가치를 생활 적응으로 보는 입장이다.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잘 적응하는 게 이게 교육이야라고 보는 거야. 그건 뭘 통해서 배우냐면 교과를 통해서 배운다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생활을 해보잖아요. 활동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게 교육 아닐까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 친구가 이 교과라고 하는 이 친구가 더 오래된 관점이긴 해. 그런데 이것도 항상 비슷한 시기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저기 기초 때 교육 심리학 공부했었죠. 거기 보면 왜 기억나요? 교육 심리학에서 인지 발달 얘기 나오면서 피아제라는 사람이 우리 머릿속의 인지 구조 이거를 스키마라고 했었죠. 스키마라는 게 일종의 여러분만의
어떤 지식을 저장해 놓는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 같은 거. 스키마가 아주 견고하고 좋을수록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왜 조그만 그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작은 조그마한 데다가 온갖 지식을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큰 데다 넣었지만은 점점 작아도 엄청 많은 지식이 체계적으로 잘 들어가죠. 그게 스키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스키마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2개의 스키마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학생들은 교과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도 학생이 뭔가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해할 때는 2가지의 큰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는 교과라는 게 있고 하나는 경험이라는 게 있다. 이 2가지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3번째가 재개념주의적 관점, 재개념주의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아까 전에 2가지 방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교과, 하나는 경험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는 관점이에요. 일종의 기존에 있는 2 관점을 조금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사회 비판적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좀 달리 보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죠.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재개념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재개념주의적 관점은 나중에 우리 교육 사회학을 공부할 때 갈등론의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에 좀 많이 있어요. 기능론, 갈등론 기억나죠? 갈등론의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관점이 좀 있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개념주의는 학교를 이해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고 싶은데 교과를 통해서 이해해볼까?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볼까?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다시 한번 봐서 뭐 말로는 뭐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사회 비판적 이런 시각에서 교육 문제를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돼. 그래야만 달리 보일 거야. 이런 관점이 재개념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보는. 교육의 어떤 그 이전에는 뭔가 뭘 만들어내야 돼. 뭐 이런 관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잘 해석을 해서 잘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 이해를 조금 비판적 시각에서 좀 이해를 해볼까? 이런 거죠. 다 교육이 잘 되자고 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보면.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만의 스키마를 보시면 보수주의적인 교육과정 관점이 있고 진보주의적인 교육과정 관점이 있고 급진주의적인 교육과정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게 바로 재개념주의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자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별표시를 딱 해놓고 보수주의적이다라는 건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교과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 요게 중요하겠죠. 요 용어 꼭 체크하시고 요거 꼭 체크하시고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일단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제 우리 교재 뒤편에 보면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게 1차, 그렇죠? 이게 1차고 요게 3차예요. 그 다음에 요게 2차가 되고 요게 4차 교육과정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둘은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한 거잖아. 우리가 왜 정치에서 보면 보수, 진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 가잖아. 그 조금씩 변해갈 때 색깔들이 좀 달라진다 이거야. 색깔들이 한때는 보수였다가 한때는 진보적이었다가 한때는 보수적이었다가 한때는 진보적이었다가 이런 특성들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양쪽의 어떤 장점들을 수용을 하면서 지금의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현행 교육과정이거든요. 지금의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요거 2개만 잘 보셔도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급진주의적 교육과정은 아까 전에 교과냐 이 교과 학문을 그냥 얘네들 중에서 누가 대표야 그러면 대표 주자는 앞쪽에 있는 얘가 대표니까 교과
경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얘네 둘을 가지고 학생들이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혁 중심이다, 정치적 성격을 강조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을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교육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노력들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바로 급진주의적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쪽을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크게 없어요. 이것만 보시고 이거 외적인 건 이런 거다.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뭐 개념이 뭐냐, 장단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해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이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교재가 몇 쪽이죠? 보면은 교육과정 이제 이론 모형 들어가기 전이니까 22쪽 있죠? 22쪽까지 내용들을 좀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 이게 가장 요약된 거니까 이걸 위주로 일단 먼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